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오전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장식한 인물,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는 속보가 알려지면서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후속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박영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26일과 지난해 1월 5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인사로 개편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 박영수가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건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알려지는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 때 폐지한 피의자 공개 소환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포토라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공개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범죄 혐의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영수가 특검이라는 명찰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 또는 당시 박 정권의 인사들에게 어마무시한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박영수와 대장동과 박영수 이 두 가지 키워드와 관련해선 정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일단 핵심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쉽게 말해 박영수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했거나 혹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등 청탁 등의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은행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는 불참하기로 하면서 박영수 측이 받기로 약속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받기로만 약속만 했냐, 실제 좀 일부를 받았느냐, 일부를 좀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50억 원이 박영수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박영수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2억 5,500만 원을 받았고요. 특히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3년간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의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파트도 받았는데,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을 합칠 경우에 논란이 되는 금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영수는 빌렸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연봉이 6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진 직원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선뜻 빌려주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지요. 이 밖에도 수상한 대목이 더 있는데, 박영수는 지난 2015년 4월 화천대유 측에 약 5억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영수가 화천대유 측에 5억 원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조사할 방침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잘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는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다. 박 전 특검 인척인 이 씨를 통해서 그것은 해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급이 나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박영수가 관여했을 거라는 관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영수와 공범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이름일 텐데, 박영수와 함께 검찰과 특검에서 근무하면서 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변호사가 공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화천대유와 박영수, 박영수와 화천대유 양측을 조율하는 어떤 실무를 담당한 게 바로 양재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역시 정영학 녹취록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은행,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 양 변호사님이에요. 정말 이라고 말하고 남 변호사가 이건 진짜라고 호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전후 맥락이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겠죠. 자, 실제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가 컨소시엄 구성에 힘써주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해왔고요. 더군다나 침묵을 지켜오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수가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혐의를 말씀드렸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박영수는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그간 검찰 수사는 정말 지지부진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박영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니 말 다 한 거지요. 그나마도 50억 클럽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때부터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박영수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것 외에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도 경찰과 검찰에서 한 차례씩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영수라는 이름은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을 단죄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단죄한 건가? 구린내 펄펄 나는 앞에선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탐욕 그 자체였던 박영수가 감히 박 대통령을 단죄한 거냐? 이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영수는 전형적인 정치검사입니다. 김대중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것부터가 목포의 유지인 아버지와 박지원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고 그 공로로 고속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 뒤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관례에 따라 퇴진했지만 느닷없이 이명박 정부의 압박에 의해 퇴진한다고 주장해 친노의 지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어찌 정치검사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또 편견을 가지고 편향되게 소위 국정농단 특검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수 이름 세자만 들어도 치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찰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를 수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를 보면 언제적 박영수인데 검찰 선배 얘기를 운운하느냐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실제 박영수가 사법연수원 10기이고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27기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검찰 내에 박영수와 가까운 검사가 드물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관측인데요. 또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야당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놨지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봐주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곽상도가 뚫리고 박영수가 이번 수사로 뚫리게 되면 그 다음 50억 클럽의 수사에 탁기 센 권순일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권순일이 밀착한 정황이 이미 많이 알려졌고 특히 이재명이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에 힘을 실었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의 심각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자, 만약 실제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그야말로 사형감이죠.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친다면 법원이 이를 받아줄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가 될 듯합니다. 이것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냐 그렇지 못하냐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